한때 일본은 품질 관리로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도 중년 나이 정도 되면 일본의 전사적 품질 관리, 눈에 보이는 관리 등을 다 들어보았을 정도입니다. 한국도 일본식 품질 관리를 각 기업에서 채택했고 품질 분임조를 상당수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본은 일본사는 품질 하나는 최고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일본은 기술 개발도 뒤처졌지만 품질 관리는 엉망진창이 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것이 일본의 현재와 미래 수준이다 라는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자동차 리콜 사태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산 자동차의 도어 핸들이 깨지는 황당한 불량 사태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에는 두 손가락을 끼워서 문을 열었는데 반으로 쪼개졌다는 신고입니다. 현재 SNS에서 나도 깨졌다, 너도 깨졌냐 라는 신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다이하츠 차량이 아닌가, 내 주위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 라는 지적이 올라오면서 다이하츠 자동차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다이하츠는 많은 리콜 조치로 불량 품질의 대명사로 불려왔습니다. 다이하츠는 도어 손잡이는 경량화를 위해서 수지 부품으로 제작했다. 야외에서 오래 사용하면 열화되어서 깨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일단 깨진 부품은 교체해 주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이하츠 담당자는 이 수지 재료로 만든 것은 5개에서 반복 사용하면 쉽게 깨지고 파손된다. 일부 차량에만 발생하고 있어서 전체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수지의 강도를 좀 약하게 해서 깨어지지는 않도록 하겠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이하츠의 품질 불량을 지적한 기사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부터 해외에는 없는 일이다 라는 논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자동차의 품질 문제와 관련이 없다. 다이하츠는 비교적 저렴한 차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제품이든지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무엇이든 과격하게 다루면 당연히 부러지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대부분 일본산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부각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일본을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요주의 인물로 봅니다. 이렇게 변론하면서 자꾸 이야기하면 해외에 알려진다, 창피하게 하면 일본인이 아니다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정말 부끄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질책도 많습니다. 나는 정비사이다. 많은 차량들이 수지 재료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이런 일이 대거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자동차 문을 열지 못하면 위험한 일이고 중대한 불량 사건이다. 이제는 문 열기가 겁이 난다. 내 차량은 스즈키인데 나도 손잡이가 깨진 적이 있다. 도요타의 연료 탱크 뚜껑이 깨진 적이 있다. 열화는 어쩔 수 없는 증상이다. SNS에는 다이하츠, 도어 핸들, 도어 노브 등의 해시태그로 많은 불량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이하츠의 도어 트림은 플라스틱 일체형이다. 보기 싫어서 짝퉁 팔걸이를 한번 달아보았다. 결국 또 다른 다이하츠로 대차했다. 도어 핸들이 괜찮은지 몇 번 돌려봤다. 다이하츠 자동차는 금방 도어 손잡이가 두 쪽이 된다. 문 손잡이가 파손되면 어쩌라는 말이냐. 그동안 다이하츠 공업의 자동차는 계속 불량 발생과 리콜 사태로 유명했습니다. 반복되는 리콜 사태를 보면 일본의 품질 관리 수준이 이 정도인가 라고 놀랄 정도입니다. 지난주에는 다이하츠가 7개 차종 86,000대의 차를 대상으로 하는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다이하츠 공업이 부품을 공급한 다이하츠의 하이젯, 아틀리 웨건, 스바루의 삼바, 디어스, 도요타의 픽스스반 모델 등입니다. 최악의 경우 핸들 조작을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당장 운행을 중단하고 정비를 받아야 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이하츠는 핸들 조작을 타이어에 전달하는 스티어링 기어 장치의 방수 커버가 불량이다. 습기가 침투해서 녹이 슬고 결국 핸들 조작이 되지 않는다. 최근 핸들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왔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다이하츠는 대시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 고정용 브라켓이 접착 불량이다. 주행 중에 브라켓이 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라며 19만 대의 차량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다이하츠는 빨리 정비소에 와라, 카메라 브라켓에 접착제를 더 보강해 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리콜 대상이 되면서 정비업소에는 브라켓의 본드를 확실히 칠하기 위해 차량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LED 안개등이 장착된 차량인데 조작 스위치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서 교환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대수는 아니지만 조작 스위치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것을 그냥 끼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이하츠는 지난해 6월 24일 승용차 28개 차종 11만 6천여 대의 리콜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연료 펌프의 부품 설계가 잘못되었다. 연료 펌프 내 부품이 케이스와 부딪힌다. 에어컨 배수 호스에 문제가 있다. 등 많은 이유를 나열했습니다. 다이하치는 주행 중 엔진이 멈출 수가 있다. 빨리 와서 수리를 받아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 복잡하고 위험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발표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는 다이하츠 공업만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도요타와 스바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요타는 처음으로 개발하고 발표했던 전기 자동차의 첫 번째 모델인 BZ4X의 리콜로 이미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스바루와 공동 기술 개발해서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될 기본 플랫폼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요타는 지난 12월에 16차종의 전기 차량을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도요타 사장이 직접 나와서 앞으로 도요타가 전기차 시장을 리드할 것이다. 그 시작으로 도요타의 배터리 EV 전용 차량 BZ 시리즈를 공개한다. 비욘드 제로, 제로를 넘어 그 앞으로를 의미하는 도요타 BZ 시리즈를 기대해라. 배터리 전기 차량 전용 플랫폼인 BZ 시리즈는 스바루 자동차와 공동 개발을 했다. 도요타와 스바루의 기술력이 합쳐진 BZ 시리즈의 첫 작품은 BZ4X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바루의 솔레타는 이 스바루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전기 자동차용 시스템으로 제작된 자동차입니다. 솔레타는 도요타의 자체 전장 기술을 합쳐서 공동 개발한 모델입니다. 전기 자동차 개발이 뒤처진 도요타는 스바루와의 협력으로 도요타의 첫 전기 자동차 도요타 BZ4X를 야심차게 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시 2달 만인 지난 6월 BZ4X의 리콜을 전격 발표합니다. 가혹한 주행 조건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휠을 고정하는 휠 허브 볼트가 헐거워질 수 있다. 주행 중 바퀴가 떨어지면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충돌 위험이 높아진다. 문제의 원인과 운전 조건 등은 아직 조사 중이다.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일시적으로 차량 운전을 즉각 중단해라 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 후 도요타는 차량을 리콜했고 즉각 도요타 딜러에게 차량을 맡겨라, 무료 대여 차량을 제공하겠다 라고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고쳐질 것으로 보였던 볼트 풀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3개월 이상 헤매게 됩니다. 드디어 도요타는 지난 6일 볼트 풀리는 것을 해결했다. 10월 26일부터 판매를 재개한다. 라고 발표합니다. 도요타는 전기 자동차의 첫 번째 모델인 BZ4X가 다시 한번 더 리콜 사태가 발생한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볼트 풀림 현상을 해결하는 데에 3개월이나 걸린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일본은 이제 품질 관리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중국보다 나을 것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기술 개발에 뒤처지고 품질 관리도 엉망이니 일본 폭망이 눈에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